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박래군 사율육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우리 그 소위 대한민국 인권 운동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날인데 조용히 지나갔다. 예, 한국의 인권사에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무슨 날이길래? 형평사. 예, 진주에서 예. 이제 형평사가 창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진주에서는 오늘 아마 기념 행사나 이런 것도 했을 텐데 이게 전국적인 행사로 이렇게 좀 주목받는 그런 행사가 되지 못해서 그런지 별로 보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언급하고라도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형평사 관련해서 저희 MBC 뉴스아이킥에서는 김주환 기자와 함께 김장하 어르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맞습니다. 형평사 얘기를 했죠. 형평사가 어떤 단체인지? 예, 1923년에 이제 만들어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던 그런 인권 단체인데 백정들의 그 차별 철폐 운동 고소 시작해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차별 철폐 운동에 깃발을 들고 활동했던 그런 단체죠. 일본에 이제 일본은 같은 수평사가 있었고 네. 우리는 형평사가 있었고 이제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인권 운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차별 금지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활동했었습니다. 예, 백정 해방 운동이라고 흔히 그때는 이야기를 했었고 진주가 발상지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장하 어르신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분도 열심히 또 하셨고 어느 또 시민 뭐 이랬던 강상호 선생님 그 강상호 선생님 그 비석에다가 작은 시민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하 어르신이 자, 대한민국 인권 운동의 이정표 첫 발을 떼었던 백정 해방 운동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사 100주년 중요한 날이네요. 네, 중요한 날. 한번 짚어보고 가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 20일 흔히 장애인의 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장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장애 해방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차별 철폐의 날, 장애 해방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두환 때. 사실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들은 그때 다른 나라에서는 그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는 아무런 그런 저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만든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 왜 굳이 4월 20일입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두환 씨가 돌아왔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장현을 비롯해서 장애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해놓고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4월 20일 날 63 빌딩 거기서 했는데 바깥에서는 이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기념식을 전장현에서 하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저도 이 책 그 소개 이메일을 받았는데 전사들의 노래. 이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책 제목이. 근데 부제가 서지 않는 열차를 멈춰 세우며 라고 해서 소위 비마이너 그 장애인 관련 소식 전하는 언론사죠. 비마이너라는 책이 그 출판사에서 언론사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나섰던 분들 또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뿐만 아니라 소위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을 해왔던 분들 6분 이야기를 생애사를 엮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전장현 하면 그 꽁지머리 한 흰머리에 그 꽁지머리 한 그 박경서. 대표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핵심적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들인데 거기에 박김영희, 박명애, 박기련, 이규식 노금호 이런 분들 6명의 얘기를 가지고 저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애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서부터 이 투쟁의 과정들을 하면서 이들이 또 투쟁하면서 뭐를 바꿔왔는지 이런 게 책 한 권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고 훑어봤는데 이 사람들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적어도 요 책입니다. 요 책이고요.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적어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집안에 gat혀 있거나 시설에 갇혀 있거나 하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닌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게 띵 하고 본인의 삶을 바꾸는 어떤 순간들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 순간들이 굉장히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거든요. 박김영희 씨 같은 경우도 휠체어 장애인 이제 바깥에 못 나가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아이들 저 동생들은 다 학교 가거든요. 예, 학교 예.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와 나는 왜 못 나가지? 왜 나는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항상 어머니나 뭐 이런 저기들이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정말 이게 너무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어릴 때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이제 장애인 운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밤마다 울었어요. 박김영희 예. 대표가 나는 낫달 같은 존재였죠. 떠 있는데 아무도 내가 거기 떠 있는지 몰랐어요. 그 투명 인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아예 네. 아니면 이제 식구들이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친척들이 모이는 집안의 행사나 이런 데서 항상 빠지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좌절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의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바깥으로 나오고 그런 거죠. 윤명상님 서점에 나온 책일까요? 예, 서점에 나온 나와 책입니다. 있습니다. 다시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전사들의 노래 서지 않는 열차를 멈춰 세우며 되게 무섭잖아요. 책 제목이. 근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짠하고 마음을 확 울립니다. 예, 예. 그 박김영희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휠체어 장애인이시거든요. 여성 휠체어 장애인 세 분이 세 분이 독립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거북이 시스터즈라고 자기들을 거북이 시스터즈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여성 휠체어 장애인 세 분이 어떻게 독립생활을 여성 장애인 세 분끼리 모여서 이거는 진짜 턱 하나 없애는 것도 큰 일인 거예요. 휠체어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북이 시스터즈라는. 요 책에 이제 이규식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규식 이 사람은 진짜 그 투쟁 현장에서 저 장애인들 투쟁할 때 맨 앞에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얼굴 보면 선봉대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좀 자기가 생각을 한 거는 실현을 해요. 예. 실천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기 집에 이제 gat혀 있다가 시설에 있다가 뭐 하고 그러다 시설 가서 나 제주도 가고 싶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걸 했는데 그걸 실현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어울려 산다는 걸 보고 자기 혼자 판잣집 나기 위해서 또 탈시설을 또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기식은 누구냐면 1999년도 해화역에서 네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가 말고 그 옆에 리프트 있잖아요. 계단 리프트. 따라 있는 이거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 안전판이 이제 고장이 나서 이게 굴러 떨어졌어요. 이규식 본인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지하철 공사 그때는 지하철 공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그런 거를 대책위를 만들어서 소송을 해서 그걸 500만 원을 배상을 받아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001년에 오이도역에서 이제 추락사 사건이 있으면서 이동권 투쟁들이 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동권 투쟁을 쭉 해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탈설 그런 단체들도 만들어서 또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매번 이런 현실에 좌절하고 집안에 뭐 틀어박혀 있고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씩 깨나갔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할까? 뭐 이런 거죠. 이규식을 대표로 해서 말하자면 이규식 씨 덕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예요. 지하철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누구 덕분에 생겼는지 또 저상버스가 어떻게 도입됐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전장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장현에서는 이제 지하철 타기 하다가 엄청 욕을 먹거든요. 요즘에 이제 거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저기 하는 게 홍보지나 이런 데 보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좀 봐달라. 제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혹시 그 젊은 분들은 리프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남영역 가면 아직 있습니다. 아, 있나요? 남영역 가면 제 기억으로는 있어요. 그 리프트라는 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휠체어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휠체어를 이렇게 상판에다가 올려놓고 쭉 이동하는 거예요. 계단 옆에다가. 그러다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가 그거는 그 수직 리프트. 수직 리프트. 요거는 이제 계단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근데 이규식 씨가 그 리프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500만 원 소송해서 이기고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생겼다. 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생겼지만 어르신들, 임산부들, 휠체어를 탄 잠깐 다리 다친 분들, 그 다음에 유아차를 밀고 가는 여성들이나 남성들까지 모두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싸워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그때도 뭐 욕을 많이 먹었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왜 이렇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서는데 왜 싸우냐?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아침에 야 우리도 월급쟁이들이야. 맞습니다. 우리 월급쟁이들 출근 좀 하자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정한 시한을 정부가 계속 예산 문제로 저기 하면서 지금 지키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들어섰어요. 네. 근데 저상버스는 아직 50% 정도 되고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또 없어요. 이게 지하철역에도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고 저상버스 도입도 많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한 도시 내에서만 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와 도시 광역 간에 이동하는 버스라든지 그런 교통수단에 휠체어가 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약속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전에 했었는데 계속 안 되고 계속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예산 없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항상 기재부예요. 마지막은 항상 기재부. 그럼 이 권리를 저기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예산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또 서울시도 이제 뭐 이런 징계 더럽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면서 이걸 또 좀 요즘에는 좀 이런 장애인들과 시민들 간의 어떤 그런 싸움처럼 갈등으로 이렇게 자꾸 조장하는 것처럼 같아서 정말 이게 정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갈등을 조정해야 그렇죠. 되는데 풀어야 되죠.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를 통해서 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계신 그 6분들, 이 6분들도 계속 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하면서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험한 욕들 엄청 험한 욕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자기들만의 신념이나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그런 거 좀 해 많이 주시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이제 그 집에 갇혀 있고 시설에 갇혀 있던 삶만 살다가 약을 통해서 이제 뭐 자기의 권리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서 활동을 하니까 사람이 사람 생각에 사는 거예요. 또 여태까지 갇혀 있다가 보니까 전혀 못했는데 이동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자기 삶이 생기는 거죠. 여태까지 생활이 없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인데 다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우리끼리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우리도 사람이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동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왜 우리 약속을 해놓고 왜 계속 지키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하나 나가서는 자신들의 권리만 갖고 싸우진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인데 이동권 투쟁할 때도 이제 그걸 통해서 생긴 법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편의증진법이거든요. 법률 이름 자체가 그래요. 교통약자 보편적인 그 권리를 만들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를 해요. 그렇죠. 부양의무제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면 우리 최저생계비 이런 것도 잘 못 받고 굉장히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양의무 때문에 그런 걸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집 나간 자식 때문에, 집 나간 남편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내가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연락도 닿지 않는 집 나간 아들이 있어요. 연락이 끊긴 딸이 있고 그럼 부양 의무자가 있으니까 당신은 못 받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폐지하자. 지금 연락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장애인들이 앞장서 싸웠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단계적이라고 하지만 좀 폐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만을 위해 싸우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면 다른 그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권리를 또 향유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연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자, 이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에서 보는 장애인들 머리띠맨 이런 분들 말고요. 이분들이 왜 그런 싸움에 나서게 됐는지를 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기도 하고요. 서울교통공사 경찰과의 대치는 그런데 그날도 계속됐고 오체 투지 시위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참 많이 힘들던데. 그러니까 이제 4월 20일 날 이게 매년 이거를 장애인 차별 철폐 날을 해갖고 1박 2일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3,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여태까지 최대인 거죠. 장애인들 3,000명이 모인 겁니다. 몰랐어요. 그렇게 그리고 많이 이제, 모였는지. 여기 공동투쟁단이라고 해갖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연대하는 여기들도 200개 넘는 단체가 저기서 여태까지 최대의 그런 공동투쟁단위가 만들어졌고 장애인들도 그게 나오면서 네. 그날 8시에 이제 지하철 탄 것만 저거 보지만 그 뒤에 발달 장애인 대회도 있었고 본대회도 있었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저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삼각 지역에서 본대회 끝나고 삼각 지역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서울로 있잖아요, 서울로. 예. 거기서 이제 그 현수막을 활동가들이 펼치려고 그랬는데 이걸 또 연행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연행돼서 새벽 1시까지 남담경찰서에 이제 감금이 됐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항의하면서 그 서울시청 거기 플라자 호텔에서 그 저기 서울시청 서평광장까지 이제 기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이제 기어가는데 이게 사실 사람 그 비장애인의 걸음으로 하면 5분, 예. 1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기어서 가니까 1시간이. 이게 오체투지가 비장애인들의 오체투지하고 다르죠. 이게 좀 다 뭐 몸들이 이제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휠체어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걸 그냥 정말 처절한 거죠.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노들섬까지 이것도 5분이나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저거 하니까 몇 시간을 기어가요. 자기들의 그런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쟁취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활동 보조인제도 지금 활동 지원서 제도죠. 네.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쟁을 통해서 어렵게 투쟁을 통해서 권리 하나하나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극한의 투쟁을 해야 되는 현실. 내년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